계속 들을 수 있어. 그 중간에 나가야 돼요? 갑자기 소리가 안 들려서. 마이크가 꺼지신 것 같아요. 어, 어. 그 중간에 나가야 된다고요? 네. 네. 지금 그 녹화하고 있어요. 지금 몇몇 친구들 못 온다 그래서 그 녹화해가지고 선생님이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내일 오전 중으로 다시 보세요. 알겠죠? 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175페이지입니다. 175페이지. 995번 해볼게요. 995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수직선의 원점에 점 A가 있다.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점 A를 양의 방향으로 두 칸만큼, 앞면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두 칸만큼. 그 양의 방향이라는 게 어디냐면 이렇게 오른쪽 얘기하는 거, 오른쪽. 알겠죠? 자, 이쪽. 여기에서 이쪽이 양의 방향이에요. 예, 오른쪽. 자, 그 다음에 뒷면이 나오면 A를 음의 방향으로 두 칸. 그렇죠? 이쪽이 음의 방향입니다. 이쪽이. 자, 이렇게 했을 때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질 때 A가 원점으로 오는 경우야. 다시 처음 자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4번 던졌을 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처음 자리로 올까? 를 먼저 생각해야 돼. 그렇죠? 4번을 던졌어. 자, 4번 던지면 모든 경우가 몇 개 나오냐면요. 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 앞면 아니면 뒷면, 두 번째도 앞면 아니면 뒷면, 세 번째도 앞면 아니면 뒷면, 네 번째도 앞면 아니면 뒷면이죠. 이게 다 던지니까 곱하면 총 모든 건 16가지가 나와요. 16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가. 자, 그러면 앞 이렇게 나와. 예를 들어서 그 16가지 중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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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자, 앞이 나오면 어떻게 돼? 오른 양의 방향으로 두 칸 가. 이게 플러스 2칸, 플러스 2칸, 플러스 2칸, 플러스 2칸 가니까 얘는 결과적으로는 플러스 8에 가 있겠죠. 이쪽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여기가 있을 거 아니야. 앞면만 4번 나오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앞면이 만약에 4번 나와서 앞 나오면 얘는 어디에 가 있다? A는 8의 위치에 가 있을 거예요. 8에. 그죠?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봐봐. 앞, 뒤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앞이 나왔으니까 플러스 2 가겠죠. 플러스 2를 가. 여기서 하나, 둘 갔어. 또 앞이 나와서 두 칸 또 갔어. 또 앞이 나와서 두 칸 또 앞으로 갔어. 그 다음 뒤가 나와서 뒤로 왼쪽으로 두 칸 온 거죠. 다시 되돌아왔어. 그럼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A가. 그럴 때 A는 4에 위치하게 됩니다. 4에. 자, 이렇게 해도 A에 못 오는 거죠. 그렇죠? 제자리로 못 오는 거야. 자, 일단 제자리로 오는 걸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씩.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이번에는 앞, 뒤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처음에 앞이 나와서 두 칸 앞으로 갔겠죠? 두 칸 가고 다시 앞이 나와서 두 칸 또 가요. 이렇게 갔다가 뒤가 나왔으니까 뒤로 두 칸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고 다시 두 칸 되돌아오. 이렇게 했더니 어디가 있었어? 원점에 가 있죠. 0에. 원점이 0이야, 0. 알겠죠? 0에 다시 가 있어. 이렇게 나와야 되네. 그지? 어떻게? 앞면 두 번, 뒷면 두 번 나와야 돼. 그죠? 앞면 두 번, 뒷면 두 번 나오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뭐야?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게 앞면 두 번, 뒷면 두 번 이렇게 나오는 경우의 수 구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앞면이랑 뒷면이 두 번씩만 나오면 돼. 순서는 상관없어. 뒤가 두 번 나온 다음에 앞이 두 번 나와도, 그죠? 뒤, 앞 해도 어떻게 돼? 여기서 뒤가 나오면 두 칸 뒤로 갔다가, 다시 뒤가 나오면 두 칸 뒤로 갔다가, 앞이 나오면 두 칸 앞으로, 앞이 나오면 두 칸 앞으로 하면 다시 또 여기로 가잖아요. 그죠? 결국 앞면 두 번, 뒷면 두 번만 나오면 얘는 원점으로 0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여기 한번 해보자. 자, 앞, 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앞, 뒤, 앞, 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앞, 뒤, 앞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뒤, 앞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앞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또 있나? 어, 뒤 이것도 있겠다. 그죠? 여기다 써볼게. 자, 앞, 뒤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이렇게. 그치? 앞이 두 번, 뒤가 두 번 나오는 방법이 총 여섯 가지여서 얘는 어떻게 돼? 여섯 가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지금 이게 여섯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그 양의 방향으로 두 칸, 뒷면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두 칸 간다고 했는데 네 번 던져서 어떻게 하면 원점으로 올까? 0으로 올까? 이걸 생각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이거를 생각하면 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생각을 못하면 뭐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였다? 앞이 두 번, 뒤가 두 번 나와야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자, 선생님이 계속 문제 풀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지 어떤 게 포인트인지를 계속 얘기해 주는데 우리 친구들도 그거를 잘 이해를 해 주세요. 알겠죠? 이 문제에서는 과연 내가 뭘 알아야 되는 건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제들이 다 어려워요. 여기가 이게 다 고등학교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이제 너네 금방 고등학생 돼요. 초등학교 들어간 거 엊그제 같은데 졸업하잖아. 그죠? 굉장히 금방 갑니다. 알겠죠? 금방 가니까. 음, 몇 번 자고 일어나면 고등학생 돼 있을 거야. 알겠죠? 그때 또 보게 될 거니까 지금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문제도 재밌는데 996번 볼게. 6명의 학생이 자기 이름이 각각 하나씩 적힌 6개 의자가 있다. 6명의 학생이 무심코 의자에 앉을 때 3명만 자신의 이름이 적힌 의자에 앉고 나머지는 다른 이름이 적힌 의자에 앉게 되는 경우일 수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 되게 까다로워요. 조건이 많아. 그치?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 조건이 많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일일이 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일일이 세야 돼. 알겠죠? 자, 직접 센다는 얘기예요. 자, 6명의 학생이 있었어요. A 학생, B, C, D, E, F 이렇게 6명 있었어. 자, 근데 의자도 6개 있었던 거야. 이렇게 6개 있었습니다. 자, 자기 의자에는 여기 이름이 써 있어요. 여기 A 거, B 거 이렇게 있었다는 얘기야. 괜찮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잠깐 쉬는 시간에 다 나갔다가 그냥 막 들어와가지고 아무 데나 앉았어. 아무 데나 앉았더니 3명만 자기 거에 앉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다른 데 앉았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일단 3명이 자기 이름이 적힌 거에 앉았다 그랬죠. 이 제대로 앉을 애들을 정해야 돼. 제대로 앉을 애들. 자, 그럼 이 제대로 앉는 애들은 뭐야? 6명 중에서 3명만 제대로 앉는 거죠. 6명 중에 3명을 뽑아야 돼요. 그런데 이 3명은 순서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A, B, C가 자기 자리에 앉는 거랑 B, C, A가 제자리에 앉는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이 제자리에 앉는 3명을 뽑는 건 6명 중에 대표 3명 뽑는 거랑 똑같아요. 대표 3명. 6명 중에 대표 3명 뽑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하게 되냐면 6명 중에 대표 3명 뽑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한 다음에 3명 뽑으면 겹치는 건 몇 개? 6개. 그죠? 그렇게 돼서 약분하면 20까지가 나옵니다. 20까지. 자, 이 자기 자리에 앉는 학생을 고르는 게 20까지가 나와요. 20까지. 그러니까 A, B, C가 제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A, B, D가 앉을 수도 있고 A, B, E가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총 20가지가 나와. 20가지가. 자, 그중에 A, B, C가 제자리에 앉았다고 해봅시다. 이 2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여기에 들어있겠죠. 그렇죠? 자, 얘네는 제자리에 앉았어. 이렇게. 자, 그럼 D, E, F는 다 다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야. D, E, F는. 알겠죠? 자, 이쪽에다 해볼게. 자, D가 있고 E가 있고 F가 있어. 자, 그러면 의자 번호를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파란색. 자, 그럼 D는 어디에 앉아야 된다는 거야? 자기 거에 앉으면 안 돼. 그래서 얘는 E나 F에 앉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치? 자, 그럼 D가 E에 앉으면 E는 앉을 수 있는 게 D나 F에 앉을 수 있지. 그치? D나 F에 앉을 수 있어. 자, D가 E에 앉고 E가 D에 앉았어. 그러면 얘는 F에 앉게 되고 얘가 D가 E에 앉고 E가 F에 앉으면 얘는 D에 앉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돼? 얘가 지금 같은 자리에 앉았지. 그럼 이렇게 앉으면 안 되는 거야. 자, A, B, C만 제대로 앉고 D, E, F는 잘못 앉자고 했잖아. 그런데 F까지 제자리에 앉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알파벳이 써 있으면 그 자리에 제대로 앉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D가 2에 앉았을 때는 이렇게 앉는 거야. D가 2에, E가 F에, F가 D에 앉아서 다 잘못 앉는 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D가 F에 앉았다고 하면 얘는 어떻게 돼? D에 앉거나 E에 앉겠죠. 그런데 E가 E에 앉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거 안 돼. 그러면 D가 F에 앉으면 E는 D에 앉을 수밖에 없고요. 자, F는 E에 앉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나와. 자, ABC가 제자리에 앉았을 때 DEF가 잘못 앉는 방법은 두 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두 가지가. 자, 그럼 이 20가지에 대해서 각각 두 가지씩 나올 거니까 얘는 20 곱하기 2에서 40까지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푼 거냐면 6명 중에 3명 제자리에 앉을 사람을 정해. 그 정하는 방법이 20가지였어요. 그 20가지 중에 한 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놔. 그러니까 ABC가 제자리에 앉는 게 그 20가지 중에 한 가지겠지. ABC가 제자리에 앉았다고 하고 DEF가 잘못 앉는 방법을 다시 찾아. 그랬더니 DEF가 잘못 앉는 게 두 가지인 거야. 그런데 ABC가 제자리에 앉았을 때 DEF가 잘못 앉는 게 두 개인데 ABC가 아니라 또 다른 세 명이 제자리에 앉았을 때 나머지 세 명이 잘못 앉는 게 또 각각 두 개씩 나올 거 아니야? 지금처럼. 그래서 20가지에 대해서 각각 두 가지씩 잘못 앉는 게 나올 거기 때문에 20 곱하기 2에서 4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제자리 이거 잘못 앉는 거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거 일일이 셌지. 이게 조건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얘는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일이 세는 겁니다. 처음에 3명 뽑을 때만 공식이었죠. 3명 뽑을 때는 공식이었고 그 뒤로는 일일이 세는 이런 형태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어려웠어요. 네, 고등학교 문제예요. 알겠죠? 고등학교 되면 우리가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써야 되냐. 그래서 선생님이 왜 자꾸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머리 쓰라고 얘기하냐, 생각하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복잡한 걸 해야 되는데 지금 거는 단순한데도 너네가 자꾸 생각을 안 하고 연습을 뭐 일일이 써보면 된다고 하는데 안 써보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아예 못합니다. 알겠죠? 아예 못하게 돼요. 나중에 뭐 나중에 쓰면 되지. 이런 게 안 돼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돼. 근데 나중엔 안 돼. 알겠니? 지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있죠? 자, 그다음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원이 7개의 점이 있어요. 7개의 점이 있는데 이 중에서 3개의 점을 3개의 점을 연결해서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 이렇게 돼 있어. 자, 우리 이거 앞에서도 했었는데 삼각형을 만들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 점이 3개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 7개 중에서 3개를 뽑으면 되는 거잖아. 앞에랑 비슷하지. 7개 중에 3개를 뽑으면 돼. 그죠? 자, 그러면 7개 중에 이거 뽑는 순서는 안 중요하죠? 그래서 7명 중에 대표 3명 뽑기랑 똑같습니다. 얘를 계산을 해보면 7 곱하기 6 곱하기 5 나누기 6 이렇게 되지. 자, 7 곱하기 6 곱하기 5. 7명 중에 3명을 차례대로 뽑는데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6으로 나눕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없애주면 얘는 35가지야. 그럼 얘가 답이냐? 5번이냐? 근데 여기서 잘 봐, 얘들아.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을 선택했어.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뭐가 만들어져? 미안해. 왜 뽑았냐? 미안하다. 미안해. 자, 여기서 선생님이 세 개를 이렇게 뽑았어.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 뭐가 돼? 이거 삼각형이 아니라 직선이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뽑히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그치? 자, 지금처럼 이렇게 밑에 세 개 연속해서 뽑으면 안 되죠. 이렇게 뽑아도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네 개의 점 중에서, 이 네 개의 점 중에 세 개를 뽑잖아? 세 개를 뽑으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져. 음. 저 네 개 중에서 세 개를 뽑으면 직선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죠? 다른 애들은 다 괜찮은데 저기 있는 애들로만 세 개를 뽑으면 안 돼. 알겠죠? 여기 있는 애들로. 그러면 여기 네 개 중에서 세 개 뽑히는 걸 이 네 개 중에서 세 개 뽑히는 걸 다시 계산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4 곱하기 3 곱하기 2 나누기 6 이렇게 되겠죠. 그 4명 중에서 3명 대표 뽑는 것처럼 한 거예요. 그래서 약분을 해주면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 그래서 이 35개 중에서 요 4개는 빼줘야 돼. 35에서 저 4개는 빼줘야 돼요. 저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답은 3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인데 자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냐면 저 7개 중에 3개 뽑는 걸 전체를 다 구하시고 그 중에 안 되는 애들을 찾아내서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고등학교 문제야. 이거 예전에 수능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렇죠? 수능에 이런 거 나와, 얘들아. 자, 다시 부탁할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되고 이거 못 풀었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못 풀어 지금 수준에서는. 자, 우리가 나중에 얼마나 난이도 높은 걸 풀 거냐,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해야 되냐를 보여주려고 선생님이 푼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뭐 한 번 계산해서 답 나오고 그냥 누구나 생각해낼 수 있고 이 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간단한 거를 연습할 때 아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최대한 정확한 개념, 정확한 연습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 나중에 아주 복잡한 거 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여러 번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배우면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도 그래도 31개나 되니까 이런 거 찾는 거 쉽진 않아. 그러니까 만점 도전 쪽은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 쪽은 다 일일이 하면 다 찾을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부탁하는데 복습할 때 이해가 안 되면 일일이 다 써보는 거를 꼭 추천합니다. 알겠죠? 꼭 써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그 어제까지 했던 숙제는 다 설명을 했고요. 어제 확률의 성질을 좀 보다가 우리가 멈췄는데 그거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확률의 성질 이어서 보겠습니다. 음.
여기 있다. 찾았다. 네, 중학교 2학년 경우의 수는 12가지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12가지 중에 12가지가 확률이 반드시 일어나면 1, 대부분은 그 사이에 있는 진분수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저 위에 이야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그 사건 교재 어딘지 다 알고 있나요? 교재 페이지를 제가 알려줄게. 지금 확률의 성질 부분이고요. 페이지로는 네, 지금 220페이지입니다. 220페이지. 자, 220페이지예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라고 할 때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1이 반드시 일어나는 거니까 1에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10장의 카드가 있다. 자,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이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한 장을 뽑을 건데 중에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소수 그럼 2, 3, 5, 7 해서 네 가지가 되고요. 카드 인물의 카드를 한 장 뽑을 때 소수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요? 전체 10가지 중에 4가지니까 10분의 4 이렇게 돼서 기하분수를 만들면 5분의 2겠죠? 자, 그럼 소수가 아닌 경우의 소수가 아닌 거는 그러면 2, 3, 5, 7 빼고 나머지 1, 4, 6, 8, 9, 1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소수를 제외한 6가지일 거고 소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은 그러면 전체 10가지 중에 6가지 10분의 6이니까 5분의 3이죠. 5분의 3. 자, 이때 소수가 나올 확률과 소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의 합은 얘네 둘이 합하면 몇이에요? 1이죠. 그치, 1. 자, 소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 항상 1이 되기 때문에 소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은 3분의 2는 1에서 5분의 2를 빼도 되지 않나. 1에서 소수가 나올 확률을 빼면 소수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나오겠죠. 그죠? 나오게 되니까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1에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빼면 돼요. 그죠? 이렇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그 둘을 합치면 항상 100%죠. 100%이기 때문에 그게 1인 거예요. 확률이 1이니까 그럼 1에서 일어날 확률을 빼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제 눈이 왔어요. 어제 눈이 왔는데 어제 눈이 올 확률이 만약에 70%였다. 그러니까 0.7이었던 거죠. 그 비율로 0.7이었던 건데 70%였다고 하자. 그러면 비가 안 올 확률은 눈이 안 올 확률은 전체 100%니까 100에서 70%를 빼서 30%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눈이 오거나 안 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그게 100%야. 그 100%가 1이죠. 1. 확률에다 100을 곱한 게 퍼센트가 되기 때문에 1인데 그 100에서 눈이 올 확률 70%를 빼면 이제 30%가 눈이 안 올 확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그렇게 쓰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어떤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학생들 얘기도 보세요. 당첨 확률이 10분의 3이래. 그러면 당첨되지 않을 확률은 당첨되거나 안 되거나니까 1에서 10분의 3을 뺀 10분의 7이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이길 확률은 5분의 3이야. 그러면 둘이 게임을 하는데 이 친구가 이길 확률이 5분의 3이면 이 친구가 이길 확률은 5분의 2인 거죠. 1에서 둘 중에 한 명이 이길 거니까 이 친구가 이기거나 이 친구가 이길 거니까
이 친구가 이길 확률이 5분의 3이면 이 친구가 이길 확률이 5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예제도 한번 볼게요.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자, 주사위를 두 개 동시에 던지면 모든 경우의 수는, 자, 확률을 할 때는, 확률을 계산할 때는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모든 경우의 수를 꼭 구하셔야 돼요. 모든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해서 36이죠. 36인데 서로 다른 눈이 나올 확률은, 서로 다른 눈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게 서로 다른 눈이 나오는 게 훨씬 많죠. 그죠? 1하고 2하고 1하고 3하고 이런 거 다 다른 거니까. 그러면 같은 눈이 나오는 건, 같은 눈이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는 1, 1, 2, 2, 3, 3, 4, 4, 5, 5, 6, 6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그죠? 같은 게 나오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예요. 여섯 가지. 그럼 같은 눈이 나올 확률은 36분의 6이잖아요. 그러니까 6분의 1이에요. 그럼 다른 눈이 나올 확률은 1에서 6분의 1을 뺀 6분의 5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언제 쓰는 거야?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 다른 눈이 나오는 게 지금 보면 30까지나 되는 거죠. 실제로 세보면. 자, 30까지나 되는데 전체 36가지 중에 같은 거 나오는 게 더 적은 것 같은데, 그럼 전체에서 같은 거 나온 걸 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가위바위보를 할 때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2면 A가 질 확률은 3분의 2일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럴까요? 가위바위보는 이기거나 지기만 하나요? 비길 수도 있죠. 그렇죠? 비길 수도 있어. 그래서 조심해야 돼. 알겠죠? 그 A, B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이 9가지입니다. 9가지. 왜 9가지죠? A가 낼 수 있는 게 3가지, B가 낼 수 있는 게 3가지. 근데 같이 내니까 같이 동시에 일어나면 곱한다 그랬죠? 그래서 총 9가지가 됩니다. 그럼 9가지가 뭐냐면 A가 그러니까 가위보, 가위바위, 가위가위, 그죠? 바위가위, 바위보, 바위바위, 보자기, 바위보, 가위보보 이렇게 해서 6가지죠. 아니 9가지죠. 이 상태에서 이제 승패가 결정난다는 게 뭐냐면 이기고 지는 게 결정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A가 이겼고 이것도 이거 A가 이겼고 이것도 A가 이겼죠. 요건 이제 B가 이기고 B가 이기고 B가 이긴 거지. 그럼 승패가 결정난 거, 이기고 지는 게 결정난 건 이거 6가지입니다. 6가지. 자, 그래서 승패가 결정나는 경우는 A가 이기는 경우랑 B가 이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A가 이기는 거 3가지, B가 이기는 거 3가지. 나머지 3가지는 비깁니다. 비겨. 그러니까 비기는 경우를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이기고 지는 것만 생각하면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A가 질 확률은 3분의 2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건 아니죠. 그렇지? 이길 확률 3분의 1, 질 확률도 3분의 1인 겁니다. 그렇죠? 이게 A가 이기는 거고 이게 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다음 비기는 것도 있는 거지. 이긴다와 진다처럼 결과가 서로 반대를 갖는 사건이라고 해서 질 확률은 무조건 1에서 이길 확률을 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안 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이게 다 틀리게 됩니다. 이 확률 쪽은. 그래서 이기고 지는 거 말고 비기는 사건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네. 그리고 이거 중요한데 지금 222페이지에 이거 별표 좀 해주세요. 자, 적어도 못 모일 확률 이렇게 나오면 얘는 우리가 1에서 반대 확률을 빼면 됩니다. 반대 확률을 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왜 그러냐? 거기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대화에서 적어도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자, 이번 수학 시험 진짜 어렵네. 괜찮아. 적어도 하나는 맞겠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적어도 하나는 맞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다 틀리게 하겠어?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 틀리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가 적어도 하나는 맞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률을 구할 때도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올 때가 많은데 서로 다른 세 개 동전을 던질 때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 나올 확률 이렇게. 그렇죠?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 나오는 거.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해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동전을 3개 던진다 그랬어. 그러면 뭐 10원짜리랑 50원짜리랑 100원짜리를 던진다고 해봅시다. 100원짜리를 3개를 던졌을 때 자, 앞면이 나오는 걸 동그라미라고 하고 뒷면을 X라고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여기서 앞면을 동그라미, 뒷면을 X라고 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써볼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써볼게요. 앞면은 H라고 하고요. 뒷면은 T라고 합니다. 자, 영어로 앞면이 헤드예요. 선생님도 잘 모르겠는데 머리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뒷면을 꼬리, 테일이라고 해서 T라고 씁니다. 왜 머리랑 꼬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근데 미국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대. 이제 그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프리들 보면 뭐 HT 이렇게 표현이 많이 돼 있어요. 요거는 항상 일관되게 쓰니까 친구들도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겁니다. 자, H가 앞이고 T가 뒤입니다. 그러니까 헤드, 테일 이렇게 머리, 꼬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리가 앞면, 꼬리가 뒷면.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얘가 뭐 앞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자, 앞면 그 전체는 8개라는 걸 알 수 있죠. 동전 3개 던지니까. 그래서 10원짜리가 앞면 뒷면 50원짜리가 앞면 뒷면 100원짜리가 앞면 뒷면이니까 다 같이 던지게 돼서 2 곱하기 2 곱하기 2라면 8입니다. 총 8가지가 나오는데 그 8가지가 여기 한번 선생님 쭉 다 써볼게요. 자,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뒷면, 앞면 이렇게도 되고 그 다음에 뒷면, 앞면 이렇게 되고 뒷면, 앞면 이렇게도 있죠. 뒷면 이렇게 8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해도 총 8가지예요. 8가지가 되는데 자,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라는 얘기는 앞면이 한 개여도 되고 앞면이 2개여도 적어도 하는 앞면이죠. 앞면이 3개여도 되는 겁니다. 3개여도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 적어도 하나 앞면이죠. 앞면이 3개니까 얘도 앞면이 2개니까 적어도 하나 앞면 얘도 한 개 앞면이니까 괜찮고 2개, 1개, 2개 이렇게 되죠. 그럼 적어도 하나가 앞면인 거 이만큼인 거 7개예요. 7개. 굉장히 많죠. 그지?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라는 건 앞면이 1개 이상만 포함되면 된다는 거야. 하나, 둘, 3개 다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반대가 뭐가 있다? 다 뒷면인 거. 그럼 이게 다 합치면 확률이 1이란 말이죠. 그럼 1에서 이 확률을 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앞면이 적어도 하나 나온다는 건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를 1에서 빼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얘기는 모두 다 뒷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1에서 모두 뒷면 나오는 걸 빼주면 적어도 하나 앞면이 나오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 나온다는 건 1에서 모두 뒷면 나오는 걸 빼면 되는 거고요. 모두 뒷면 나오는 게 이 8가지 중에 한 가지니까 8분의 1이죠. 1에서 8분의 1을 뺀 8분의 7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자, 적어도가 나오면 그 적어도에 해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반대 경우를 계산해서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많으니까 이 적은 거를 더 개수가 적은 걸 계산해서 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적어도가 나오면 적어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1에서 반대 확률을 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뭐가 문제냐면 그럼 반대가 뭐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반대가 그걸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요거 위에 걸 예를 들어줄게요. 여기 적어도 적어도 하나는 앞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의 반대. 이거의 반대가 뭐냐면 적어도의 반대는 모두입니다. 모두. 앞면의 반대는 뒷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1에서 모두 뒷면을 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적어도의 반대는 모두. 그다음 뒤에 뭐 앞면 하나는 앞면이다, 뭐 하나는 뒷면이다 이렇게 하면 그거 반대 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적어도의 반대가 모두야. 모두 뒤에 거 반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자 한번 풀어볼게. 자, 다음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 물음에 답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주사위를 두 개를 동시에 던진 모든 경우는 36 항상 기억하시고, 이렇게 되고요. 자, 모두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 이렇게 돼 있어요. 모두 홀수의 눈이. 자, 모두 홀수의 눈이 나온다는 건 둘 다 홀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죠? 모두 홀수가 나오는 건 A 주사위, B 주사위 이렇게 해봅시다. 자, 얘가 1 나왔을 때 얘가 1 나오고, 얘가 1,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일일이 세지 말고요. 이렇게 해봅시다. 자, A 주사위, B 주사위가 있을 때 얘가 홀수 나오는 거 세 가지죠. 1이나 3이나 5가 나오면 되고, 얘도 세 가지죠. 1이나 3이나 5 똑같이, 그지? 이렇게 됐을 때 이 둘이 같이 던진다고 했으니까 홀수 나오는 건 9가지입니다. 둘 다. 그래서 얘는 36분의 홀수 나오는 건 9가지 이렇게 돼서 4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자, 2번 문제 적어도 하나는 짝수다 이렇게 돼 있죠. 적어도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1에서 반대를 뺍니다. 적어도의 반대는 모두, 짝수의 반대는 홀수 나올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1에서 모두 홀수 나올 확률을 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 홀수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었죠. 1에서 4분의 1을 빼면 4분의 3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반대 경우 찾는 거 어렵지 않죠? 적어도의 반대가 모두고, 모두 뒤에 나오는 내용에 다시 반대 거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뒤에 문제 개념 체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같이. 자,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하얀색 공 4개랑 검은색 공 6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주머니 이렇게 그려서 흰 공 4개, 검은 공 6개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공을 하나 꺼내는 거예요. 자, 하나 꺼낼 때 흰 공이 나올 확률 이렇게 돼 있어요. 흰 공이 나온다 라고 하면 모든 경우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경우는 공이 총 10개니까 10이, 그죠? 그럼 10분의 흰 공은 4개니까 10분의 4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약분하면 얘는 5분의 2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흰 공 또는 검은 공이 나오는 거. 그럼 흰 공 또는 검은 공. 이 안에는 흰 공이랑 검은 공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모든 경우 10이고 흰 공 또는 검은 공 나오는 게 10가지니까 10분의 10 해서 1이다. 반드시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노란 공이 나올 확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흰 공하고 검은 공밖에 없는데 꺼내서 노란 공이 나올 리가 없죠. 10분의 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0이다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는 건 1,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건 0이다 이렇게 그 내용이었던 거죠. 확률의 성질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면 비가 올 확률이 60%일 때 비가 오지 않을 확률 이렇게 돼 있죠. 자, 전체는 몇 퍼센트? 100%. 그렇죠? 그럼 100%에서 60%를 빼면 비가 올 확률을 빼면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이겠죠. 얘는 40%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답은 40%고요. 자,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4분의 3이래요. 그럼 불합격할 확률은? 시험에 합격하거나 아니면 불합격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럼 1에서 합격할 확률 4분의 3을 빼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1은 4분의 4니까 4분의 1이다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그럼 모든 경우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경우는 6가지입니다. 3의 배수의 눈이 나오지 않을 확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뭐 아니다보다는 그 3의 배수 찾는 게 편하니까 3의 배수는 3하고 6 이렇게 두 개죠. 그래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2여가지고 3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사위를 하나 던질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인데 그럼 3의 배수가 안 나온다는 건 1에서 3의 배수 나오는 걸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3분의 2다 이렇게 됩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자, 1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빼면 그게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된다. 그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면 1부터 3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30장의 카드에서 자, 3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 자, 그럼 모든 경우가 어떻게 되죠? 모든 경우는 30 그죠? 30까지 5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아닐 확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아니다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한다? 5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 그쵸? 5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5의 배수 뭐 있을까요? 이게 5의 배수 카드 5, 10, 15, 20, 25, 30까지 있겠지, 그지?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죠? 여섯 가지. 그러면 얘는 30분의 6 이렇게 되니까 얘는 5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5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1에서 5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얘는 5분의 4다 이렇게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학생 2명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승부가 날 확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가위바위보 할 때. 그러면 가위바위보 하면 모든 경우는 뭐라고요? 자, A 학생, B 학생이 있을 때 자, 일단 모든 경우는 A가 낼 수 있는 게 3가지 가위바위보, B가 낼 수 있는 게 3가지. 그럼 3 곱하기 3에서 모든 경우는 9가지 이렇게 되겠죠? 자, 승부가 난다는 건 A가 이기거나 B가 이기는 거죠. 그렇죠? 자, A가 이기는 경우는 그럼 승부가 난다는 건 A가 이기거나 B가 이기는 건데 그러면 승부가 안 나는 건 어떻게 돼요? 승부가 안 날 경우는 안 날 확률은 같은 걸 내면 승부가 안 나죠. 그렇죠? 그러면 모든 경우 9분의 같은 걸 낸다는 건 둘 다 가위가위, 바위바위, 보보 이렇게 되니까 3개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3분의 1이죠. 3분의 1. 그럼 승부가 날 확률은 1에서 승부가 안 날 확률을 빼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3분의 2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네. 자, 가위바위보는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상대방이 이길 수도 있고 둘이 비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가위바위보는 굉장히 공정한 경기죠. 공정한 경기야. 가위바위보로 이기고 지면 거기다가 토를 다시면 안 돼요. 알겠죠? 공정한 경기였으니까. 자, 5번 볼게요. 자,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모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경우는 3개의 동전을 모두 던지면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8가지죠. 적어도 한 개는 뒷면 나온다. 자, 적어도 나왔죠. 적어도 나오면 어떻게 한다? 1에서 반대 경우를 뺀다. 반대 경우의 확률을 뺀다 이렇게 되는데 반대 경우가 뭐라고? 1에서 적어도의 반대는 모두 한 개가 뒷면의 반대는 앞면 모두 앞면 나올 확률을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확률을 오케이. 자, 그래서 1 빼기 모든 경우는 8이고 모두 앞면 나오는 건 앞면 그쵸? 앞면 이거밖에 없겠지, 그치? 그쵸? 그래서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8분의 1 이렇게 해서 8분의 7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177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77페이지. 건우야, 소리 들리니? 네, 이제 들려요.
들리니? 자, 177페이지 보겠습니다. 177페이지. 네, 177페이지에 거기 문제 한번 지금 쭉 풀어볼게요. 자,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지금 32분이니까 37분까지 풀어볼게요. 자, 그리고 15번에 있는 소수만 잠깐 설명해 줄게요. 소수 아직 안 배운 친구들이 있어서 소수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예요. 1하고 15 사이에 뭐가 있냐면 2, 3, 5, 7, 11, 13까지 있습니다. 얘네가 지금 소수입니다. 알겠죠? 음.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그 1006번 답은 1이고요. 1007번 답은 0. 지금 채점해 주세요. 그 다음에 1008번 답은 1. 1009번 답은 0. 1010번 답은 1. 1011번 답은 0. 1012번은 2분의 1. 자, 그 다음에 1013번은 13분의 12고요. 13분의 12. 그 다음에 1014번은 9분의 7이고, 그 다음에 1015번의 1번은 5분의 2, 그 다음에 1015번의 2번은 5분의 3, 1016번은 4분의 1, 1016번의 2번은 4분의 3 이렇게 됩니다. 네. 다 맞으셨나요? 혹시 질문 없었나요? 네. 질문 있었으면 지금 오디오 열고 질문하셔도 돼요. 알겠죠? 네,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은 내일 숙제인데요. 내일 숙제인데 지금 중학교 1학년 선배들이 이걸 다 했거든. 근데 중학교 1학년 선배들이 질문했던 거를 먼저 선생님이 해줄게요. 알겠죠? 음. 여기서 우리 지금 안 배운 내용들도 좀 있어가지고 그러네 여기가. 그러네요. 음. 자, 여기 1036번을 보겠습니다. 1036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용어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자, 그리고 하나만 안내해 줄게요. 우리가 이번 주까지 해서 이 확률과 통계가 다 끝나게 되면, 이 경우의 수 부분이 다 끝나면, 우리는 지금 1월 달에 지금 1월 3일까지 학원 집합금지 상태여서 이게 만약에 더 연장이 될 경우에는 우리 다 같이 그냥 중학교 1학년 1학기 부분을 다 같이 공통으로 다시 시작할 겁니다. 알겠죠? 그냥 학기대로 나갈 거예요. 지금 3주 동안은 선생님이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을 임시적으로 했던 건데 우리가 만약에 이 집합금지가 더 연장이 되면 1월 달에 1월 3일 이후에도 계속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학기 진도를 나갈 겁니다. 우리 학년 거를 나갈 거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만약에 집합금지가 끝나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지금 개별적으로 우리가 좀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계속되면 계속 우리가 이렇게 임시적으로 할 수는 없어서 전체 진도를 나갈 예정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순서를 안 지키면서 하다 보니까 뭐 아까 소수도 그렇고 여기에 함수도 그렇고 이런 거 모르는 내용들이 자꾸 섞여 나와가지고 친구들이 좀 곤란하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선생님이 좀 미안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확률 부분이나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들도 하고 나면 다시 한번 그 문제들은 다시 풀어줄게 개인적으로. 있죠? 우리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빨리 좀 잠잠해지기를 다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친구들도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죠? 힘들 텐데 우리가 지금 수학 공부에도 조금 지장이 있어서 만나서 하면 더 좋을 텐데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라에서 이렇게 조심하자고 하는 거니까 다 같이 조심하시고 더 한다고 하면 이제 중학교 1학년 걸 다 같이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1036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처음 나온 눈의 수를 x라고 했어요. 처음 나온 눈의 수를. 자, 그럼 이 x가 될 수 있는 수는 1이나 2나 3이나 4나 5나 6이겠지. 주사위 던져서 나올 수 있는 게 1부터 6까지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눈을 y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역시 어떻게 돼? 1이나 2나 3이나 4나 5나 6이 나오겠지. 그치? 이렇게 나올 거야. 그때 순서쌍이라는 게 앞에 나온 거를 요 앞에 나온 숫자를 x 숫자를 여기다 쓰고요.
그냥 y를 여기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던졌을 때 그 첫 번째 하고 이렇게 두 번째 던졌어요. 첫 번째 던졌더니 뭐 3이 나왔어. 자, 두 번째 던졌더니 1이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3,1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거야, 그냥. 알겠죠? 이렇게. 처음 나온 걸 앞에 쓰고 두 번째 나온 걸 뒤에 쓰겠다는 거야. 자, 이걸 좌표로 하는 점이 신경 쓸 거 없어요. 알겠죠? 자, 이게 x 값이고 이게 y 값이야. 그러니까 x가 3이고 y가 1일 때 이 그래프 위에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위에 있다는 건 x에다가 3을 넣고 y에다 1을 넣어서 이게 같아지면 위에 있는 겁니다. 이 등식이 성립하면. 알겠죠? 자, 여기서 한번 봐봐. 그럼 3,1을 선생님이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자, 처음에 3이 나오고 두 번째 1이 나왔다고 해볼게. 자, 그럼 x에다가 3을 넣어요. 여기다가. 그럼 마이너스 3에 이게 붙어 있는 게 뭐냐면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곱하기 3 더하기 11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9 플러스 11이니까 플러스 2죠. 야, 이거 계산. 미안해요. 그죠? 그런데 y는 지금 1이잖아요. 1. 이게 같지 않지, 그치? 그죠? 그러면 3,1은 이거 위에 있는 게 아닌 거야. 아닌 거야. 자,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자, 여기 x에다가 하나씩 넣어요. x에다가. x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부터 6까지니까 x에다 1을 넣어. 그럼 1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1이죠. 그래서 요거 11에서 3을 빼면, 11에서 3을 빼면 9지. 그럼 이게 y가 9가 나와야 되는데, y가 1부터 6까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지, 그치? x가 1일 때는 y가 9가 나와야 되는데 9가 안 나오니까 이건 안 되는 거고. 자, x에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11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 곱하기 3은 마이너스 6이니까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붙이면 됩니다. 아이고 이거 미안해요. 이거 안 배운 친구들이 많네 여기.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5죠. 5. 계산하면 5인데 그죠? 플러스 5가 되는데 그러면 y가 5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x가 2가 나왔을 때 y가 5가 나올 수가 있죠. 1, 2, 3, 4, 5 중에 하나 나올 거니까 이렇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3을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9 플러스 11이니까 이거 2가 되죠. y 2 나올 수 있지. 처음에 3 나오고 두 번째 2가 나오면 이거는 저 등식에 요 는이 성립하기 때문에 저 그래프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다 4를 넣으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11이니까 요거 하면 얘 음수 나오죠.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그렇죠? 4부터 안 되니까 당연히 뭐 5도 안 되고 6도 안 되겠지. 그치? 그럼 얘 되는 게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개. 자, 주사위 두 개 던지면 모든 경우는 몇이었어? 모든 경우는 36이었죠. 그치? 모든 경우는 36이고 36분의 지금 얘를 만족하는 건 몇 개? 두 개. 그러니까 36분의 2 이렇게 돼서 약분해주면 2로 약분하면 1이고 18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 지금 우리 안 배운 것들이 많이 나오네요. 혹시 풀다가 이렇게 모르겠는 내용이 같이 섞여서 나오면 그냥 별표 치셔도 돼요. 알겠죠? 우리가 좀 빼고 그 순서를 건너뛴 게 많아서 좀 어려웠을 것 같네. 네. 이렇게 하고 자 오늘 숙제는요. 요거 좀 적어주세요. 우리 위에 거는 좀 전에 같이 했습니다. 요건 숙제 아니고요. 숙제하고 여기 밑에 181쪽에서 182쪽까지고요. 1034번에서 1045번까지 숙제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선생님 답지는 바로 올려줄게요. 채점해서 확인하시고요. 그러니까 얘기했지만 이제 모르는 기호나 용어들이 나오면 빼고 풀어주세요. 알겠죠? 자, 우리 내일 다시 3시 45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 네, 내일 만납시다. 수고했어요.
안녕. 계세요. 네,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했습니다.